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형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좌를 하는 이유는 이번부터 지금 이 1강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또 척추질환까지도 만성질환, 생활습관병의 영역 속에 우리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런 병에 대해서 우리의 노르딕 워킹이나 걷기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들은 왜 노르딕 워킹을 해야 되고 노르딕 워킹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100세 시대 100년 걸음을 위한 만성질환 관리 시리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제1강, 우리는 왜 당뇨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타이틀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 인제대학에서 의학박사,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고, 2004년부터 2023년도, 작년이죠. 작년까지 진해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에 이제 시내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로 좀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건강마을 제작소를 어, 창업을 했고 그 이후 줄줄이 이제 척추운동센터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를 설립하고 만들어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급 생활체육 지도자, 지금 현재는 건강운동관리사라고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석사학위 이상의 전국 50명 정도 연수생을 선발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체육과학연구원이라고, 그때 태릉선수촌 내에 있었어요. 연수를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고, 99년도네. 오래됐네요, 벌써.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제대에서 산림치유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2018년도에 시험은 합격했지만 관련 학위 관련 과가 아니어서 자격증을 취득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인제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그제서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나 기관단체에 강의를 나갔을 때 그 강의 원고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 모아놨다가 그걸 이렇게 어, 글로 한번 옮겨봤는데 분량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제안을 해서 장수는 위험하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이 여기 있네요. 네, 그 책이 이 책, 장수는 위험하다. 이 책의 키가 되는 한 문장은 돈이 없는 노후보다 여기 있죠. 돈이 없는 노후보다 근육 없는 노후가 더 위험하다. 이게 이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한 문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분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최근에 바로 워킹이라고 하는 책을 또 한 권 제가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키 문맥은 걷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멋진 슬로건이죠. 우리 협회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의 슬로건도 이 문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연 활동과 책을 이렇게 출간하다 보니까는 제 스스로가 제 이름이 이렇게 외부에 좀 오픈되고 네임 밸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되었고 또 외 라디오에 이렇게 섭외를 받아서 걷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인터뷰를 다수했습니다. 자, 지금은 다이어트 시대는 갔다. 이제 리부트 시대다라고 해서 리부트라고 하는 책을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단독 저서로
그래서 놀이기구 킹 합니다라는 책을 지금 9월 말 내년도 10월 초까지는 출간 예정입니다. 저는 20년 차 사람 말 건강을 잇는 연결 전문가로서 이름은 박평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 시대, 그다음 개인 블로그 시대, 개인 방송 시대죠. 개인이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온라인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우리가 좀 활용하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퍼스널 브랜드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많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퍼스널 브랜드의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 이런 측면에서 이 강좌를 시청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이것도 무료로 제공되죠. 단순한 이런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그걸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노하우가 쌓이죠. 이걸 우리가 지회라고 합니다. 지회를 계속해서 발휘하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콘텐츠가 쌓이고 그 콘텐츠로 퍼스널 브랜드를 정립하고 거기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네. 저 역시도 이 두 개의 책을 발간하고 나서 이런 방송에까지 출연하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협회에서 왜 당뇨에 주목할까? 당뇨라고 하는 거는 diabetes mellitus 해서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오줌을 많이 누는 병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당뇨가 도대체 걷기 노래되기라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걸 제1강으로 선택을 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한 83, 4.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85세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지내신 분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오래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여기서 저 세상으로 떠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만큼 더 길어졌죠. 평균 수명은 이렇게 길어졌는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면 건강 수명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건강 수명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뭐만 늘었다? 고통 수명이 이렇게 늘었다. 이 고통 수명이 는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들어가고 사회적 부담이죠. 그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지금 사망하기 직전에 평균적으로 보면 요양병원에서는 약 2년 정도의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한 3, 4년 정도.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한 달에 300, 한 200에서 3, 400 정도가 돼요. 육체적으로도 고통 수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주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안 된다. 고통 수명을 오래 사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고통 수명을 줄이고 건강 수명을 좀 쫙 내려보자라는 측면에서 우리 협회에서도 이런 시리즈 강연물을 지금 기획하고 계속해서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왜 노르딕 협회에서 당뇨에 주목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2020년 보면 기대 수명은 80, 한 4세 정도 되고 여기가 바로 건강 수명입니다. 기대 수명에서 유병 기간에 질병이 있는 기간을 제외한 그 기간을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66세. 지금 2024년이니까는 여기보다 좀 올랐겠죠. 한 70세 가까이는 안 될까 싶어요. 어쨌든 15년 정도는 이렇게 고통 수명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데이터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 있죠. 왕국 런던 대학에서 이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사우스 코리아 2010년도에 여성의 경우에 기대 수명이 84.23세에서 2030년이 되면 이제 5년 남았죠. 그죠? 한 6년 남았네. 2030년 되면 어쨌든 90세입니다. 90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탑이에요, 탑.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보통 수명이 늘어나는 게 연장이 된다면 저 90세라고 하는 기대 수명은 그게 의미가 없죠. 오히려 사회적인 부담만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남자도 한번 볼까요? 남자가 2010년도에 77세입니다. 근데 남자 역시도 뭐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또 어디죠? 그 위에 제일 꼭대기에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여자는 90세, 남자는 85세 정도. 어우, 엄청나요.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자체도 건강해야지 의미가 있고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 부동의 1위는 암입니다. 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2위를 보면 심장질환이라고 돼 있죠. 심장질환,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5위를 보면 뇌혈관 질환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은 1위 암, 2위 심장질환, 3위 뇌질환, 아니면 또 2위 뇌질환, 3위 심장질환, 심뇌혈관 질환이 2, 3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유지를 해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코로나나 폐렴 이란 것들은 그때 코로나19 시대 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때 당시에 2020년 기준이고 지금은 다시 심내혈관 질환이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뇨는 지금 8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보면 당뇨는 8위에 랭킹되어 있지만 이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하는 걸 안 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31%, 감염성, 종양, 우량성 심부전 이런 식으로 어, 랭킹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심혈관 질환이죠. 결국 당뇨 합병증이 사망 원인 2위가 되는 심장 질환으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를 잡으면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그 비율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서 당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는 평균 수명을 8년 정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조기 사망률을 3배 정도 높여요. 어쨌든 당뇨로 인해서 사망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기 사망률도 뭐 50대 이렇게 팍 아주 이른 나이에 사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끝나고 고통 수명을 쭉 이어가면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수명을 이어가게 하는 게 당뇨가 된다면 큰일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 40대에 급증을 합니다. 40대까지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약도 먹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쉬기도 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문제는 40대 이후 이제 탁 넘어가면서 40대 후반 그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근육량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빠지면 내 몸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혈당을 사용할 뭐죠? 근육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용을 못하고 결국 혈관 내에서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40대가 되면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연적인 근육의 감소량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근육량과의 당뇨 관계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허벅지가 가늘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된다. 얼마만큼? 허벅지 1cm가 줄어들 때마다 당뇨 발병 위험률은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올라가게 됩니다. 허벅지 1cm 줄어들면 당뇨 발병률이 10% 올라간다. 여자분들, 예. 이건 꼭 기억하시고 허벅지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남자, 여자고 다. 네, 여자는 57cm 이상만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60c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남자 허벅지가 43cm보다도 적다. 그러면 당뇨 발병률이 4배 정도 높아집니다. 여자는 57cm 이상 되는 허벅지에 비해서 43cm 미만이라면 당뇨 발병률이 5.4배 정도 높아져요. 왜 허벅지 둘레하고 당뇨 발병률이 이렇게 역비례를 이룰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벅지에 있는 근육이 당뇨를 소비시키 때, 당뇨래 그 혈당을 소비시키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소비시킬 수 있는 큰 에너지 소비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면 상대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혈당 수치는 혈당은 줄어들고 체내에 남아 있는 혈당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육이 체외로 배출되는 이유, 그는 근육이 빠져나가는 이유, 그다음에 또 꿀처럼 달콤한 오줌이, 당뇨죠. 오줌이 빠져나가는 이유, 근육이 빠져나가고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 그래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운동 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병에 걸리지 않고 젊은 몸으로 사는 건강법. 딱 한마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근육이다, 근육. 이 근육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그 중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야지 근육이 발달됩니다. 만약에 움직이기 싫어하고 소파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다 그러면 근육은 그냥 쓱 빠져나가요. 이거 우리가 소파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를 유사무중력 상태라 그럽니다. 장기화상이라 그러죠.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우주비행사처럼 기력이 없이 근육이 근육이 싹 다 빠져서 기력이 없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주비행사처럼 무중력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중력결핍 증후군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2008년 4월 달에 이소연 박사가 이제 로켓 타고 달나라 올라갑니다. 우주공간에 올라가서 10일을 지내고 무중력 상태에서 열밤을 자고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어떻습니까? 오른쪽도 이소연 박사가 맞아요. 불과 10일 만에 저렇게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내려옵니다. 무릎 한번 보세요, 무릎. 무릎 보시면은 지금 제대로 펴지를 못하죠. 무릎을 굽히고 그 양쪽에서는 이렇게 부축을 하고 있고 이 부축하는 분들이 손을 놓으면 이소연 박사는 아마 앞으로 콕 꼬꾸라질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중력 상태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서는 주인님한테 내가 필요 없나 보다 하고 근육이 알아서 그냥 빠져나가요. 자, 6개월 이상 이렇게 우주 공간에 있었던 비행사들은 아예 못 일어납니다. 저분들이 그냥 저 상태에서 이삿짐 옮기듯이 앰뷸런스에 싣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요. 중력에 노출되지 않는 무중력 상태로 지낸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중력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유사 무중력이 바로 와상이다, 와상.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지내는 거. 자, 우리 몸의 근육은 제가 이 그래프는 몇 번 보여드렸는데, 자, 나이 50이 되면 소서히 빠지던 근육이 갑자기 툭툭툭툭 떨어집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또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고 걸음걸이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다가 무지외반증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의 근육량이 빠지고 하지정맥류가 생기고 무지외반증이 나타나는 이게 같은 시기에 탁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 그냥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근육이 빠져나가면 여기 발에 있는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여기 족궁, 요 내측 종아치에 있는 여기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가지고 내려앉아요. 근육이 발의 아치가 내려앉으면 엄지발가락이 돌아갑니다. 바깥쪽으로. 이게 무지외반증이죠. 그와 동시에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내려왔던 피가 못 올라가고 정맥에 지금 고여 있는 거죠. 그럼 이 고여 있는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중력을 받고 있고 밑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결국 피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 혈관이 바깥으로 나오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주인님 이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피도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엄지발가락도 푸다치에 요 코어 근육이 내려앉아가지고 엄지발가락도 돌아가고 있어요. 제발 근육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 이렇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거기에 합당한 적당한 적절한 어, 대처를 해줘야 되겠죠. 내 자신이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죠. 자, 가로였는데 제가 답을 그냥 바로 다 이거 집어넣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근육과 지방의 비율은 건강과 신진대사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근육을 잃으면 미토콘드리아를 잃게 되고 미토콘드리아를 잃게 되면 신진대사의 속도가 떨어집니다. 신진대사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신진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우리 체내로 넣었던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를 빨리빨리 보내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진다.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진다.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지고 혈액순환 자체가 느려지니까 혈액 안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뇌세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게 계속 강하게 반복이 된다면 결국 뇌세포는 죽게 되고 특히나 해마 쪽에 있는 뇌세포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게 바로 단기 기억 상실을 해가지고 치매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부터 해가지고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고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가 뭔데? 라고 물으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이미 내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운동입니다. 운동. 자,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량이 증가되니까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는 그 피 안에 들어있는 산소 섭취량이 많아지면서 쑥쑥쑥 공급이 잘 됩니다. 어디로? 우리 몸속의 근육세포, 신경세포, 뇌세포 이런 곳에. 어때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질적, 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운동입니다. 운동.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근력 운동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 중에 다양하게 있죠.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계속 내가 근육을 수축하면서 산소를 체내로 계속 집어넣는 이 형태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 필요 없어요. 이걸 꼭 잡는 거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그다음 아주 무거운 걸 들 때, 아니면 전력 질주 이런 거 할 때는 산소 필요 없죠. 그냥 이꼭 잡는 거 달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력 운동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근력 운동의 반복 횟수를 아주 많게 하고 강도를 쭉 낮춰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의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근력 운동을 함으로써 당뇨 예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보시면 일단 토탈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TG 중성지방이죠. LDL 콜레스테롤 이건 나쁜 놈이에요. 저 위에 있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어쨌든 이렇게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는 TG, TC, LDL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가고 신진대사염. 인슐린 민감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 췌장의 베토 췌장의 그 란게르한스섬에서 쭉쭉 만들어내는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주주주주 나오죠. 그러면 그 인슐린을 가지고 뭐 한다? 당 수치를 조절해 주잖아.
결국 이게 잘 서로 조화가 잘 되면 당뇨를 조절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우리 몸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신진대 서열 자체가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역할도 좋아지고 양가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근력 운동을 하면 유연성과 해병성이 좋아져서 넘어지는 이런 상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당뇨에 우리가 운동을 권하는 이유 아주 간단하게 근수축 자극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쉽게 증가할 수 있다. 중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계속 자극을 하죠. 그러면 근섬유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가 송송송송 많아집니다. 인슐린 수용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당뇨 예방 및 관리에는 운동 중에도 특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걷기 운동 중에도 어찌 내리막길이 좋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는 운동이 좋다. 이 연구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미국 심장학회에 발표한 건데 평소에 운동을 안 하는 45명을 데리고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에서 A그룹은 오르막 운동을 계속 시켰습니다. 계속 오르막 쪽으로 올라가게. B그룹은 내려오는 운동을 시켰어요. 내리막 운동. 그랬더니 오르막을 올라간 팀에서는 토탈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 지방이 떨어졌습니다. 고지혈증이 떨어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B그룹에서는 내리막을 내려온 이 B그룹은 내당능 장애가 좋아집니다. 내당능 장애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당을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당이 줄어들겠죠. 그걸 내당능 장애를 개선시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쨌든 내리막을 내려오는 이 B그룹은 익센트릭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익센트릭. 예. 이걸 뭐냐면 그냥 쭉 뻗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뻗는. 근육은 이렇게 굽히는 근육이 있고 쭉 펴는 근육이 있는데 펴는 근육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펴는 근육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 브레이크로 역할, 브레이크. 특히 어딥니까? 햄스트링, 햄스트링. 예. 요 허벅지 뒤쪽에 대퇴 이두근 전체를 대퇴 이두근 그다음에 뭐 방근육막근 뭐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그냥 요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의 근육을 브레이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는 어때요? 내리막길을 경사로를 내려오는데 브레이크가 슬슬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아주 느리느리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브레이크 잡는 속근은 아주 빠른 근육이 사용됩니다. 아주 빠른 근육. 그래서 속근이라 속근. 이 우리 몸의 근육은 속근과 지근이 있습니다. 속근은 순간적으로 팍팍 이렇게 어, 근력을 발휘하는 근육이고 지근은 장시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 수축기한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근육이에요. 속근은 축구 선수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축구 선수 허벅지 이런 데 있죠. 그러면 지근은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보다 훨씬 더 오래 뛰죠. 그런데도 허벅지 근육은 보면 마라톤보다도 축구 선수들이 더 굵어요. 왜냐? 속근이 근비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속근이 사용하는 운동 연료가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되죠. 그러니까 때요 당을 우리 몸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몸 구조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뇨 원인 이거는 지금 이런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그런 면이 있는데 뭐냐면 하반신 근육이 약해지면 당뇨가 온다. 하반신 근육이 허벅지, 엉덩이, 장단지 근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하반신 근육들이 다 당을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근육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반신 근육은 언제부터 약하게 되기 시작한다?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전신은 우리 전체 체중에서 한 40%가 근육입니다. 전신의 40%는 근육. 그 40%인 근육을
봤을 때 그 근육의 70%는 어디에 있다? 하지에 있습니다. 하지, 다리에. 이 하반신 근육이 약해지면은 당을 사용할 수 있는 공장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혈당이 남아 돌겠죠. 걔네들이 어디로? 주인님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고 계속 신호를 보내요. 그게 뭡니까? 당요. 당이 오줌으로 나오고 건강검진할 때 피를 뺐을 때 그 안에 당 수치가 이만큼 높아요.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좀 써달라고. 혈당 수치가 지금 피 안에서 빙글빙글 놀고 있는 혈당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계속 신경 안 쓰고 운동을 안 해. 어떻게? 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지 근육 자체만 이렇게 젊었을 때처럼 유지를 해도 당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허벅지 근육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당뇨합병증은 높아진다. 자, 여기 나오네요. 우리 몸의 전신의 체중에서 근육은 약 40% 차지하는데 그 40% 중에서 70%는 다리에 있다, 다리.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135. 135. 이 수치는 가장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이상적인 비율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바디 검사나 이렇게 다른 뭐 측정 도구를 통해 가지고 체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근육, 지방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죠. 거기서 오른팔, 왼팔의 근육량을 1로 봤을 때 오른다리, 왼다리의 근육이 3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몸통의 근육이 5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인바디 검사를 하고 체성분 검사를 하고 나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몸통 이래 가지고 전신의 근육이 이렇게 사지 나누고 몸통 이래 가지고 부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계산기로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135 아주 건강한 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을 검사를 해서 요 데이터를 빼보니까는 여자분들은 1, 2, 3입니다. 1, 2, 3. 팔이 1, 다리가 2, 몸이 3. 이 정도 같으면 좀 약합니다. 최소한 1, 3, 4가 돼. 1, 3, 4. 다리 근육을 3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 다리 근육을 3까지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허벅지와 장단지 근육을 많게 하면 돼요. 허벅지와 장단지 근육을 많게 하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꼭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 러닝머신에서 쭉도록 달려도 근육량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따로 하세요. 근데 다행스럽게 노르딕 워킹을 하면 양손에 폴을 잡고 노르딕 워킹을 하죠. 일반 보폭보다도 파워워킹의 보폭이 크고 파워워킹 보폭보다도 노르딕 워킹의 보폭이 더 커요. 큰 보폭으로 양손에 폴을 잡고 이렇게 걸으니까는 어떻게? 팔 상체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근육량이 올라옵니다. 노르딕 워킹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의 근육을 오래오래 유지를 하고 싶다면 40대 이후가 되면 1년에 1%씩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만약에 한 달 이상 장기 베드레스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틀 1년치가 빠집니다. 실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 요양원이나 이럴 때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지 3일 만에 내 몸에 10%가 빠진다 그래요.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30% 빠지겠죠. 6개월 지나면은 50%, 1년이 지나면 못 일어납니다. 자,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이런 기관에 입원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집에서 말년을 쭉 보내는 거예요. 누구랑? 가까운 이웃들과 같이. 이런 큰 그림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국민 건강 정진을 위한 각종 건강 정진 사업들은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어떤 부분, 어떤 영역, 어떤 인력들이 필요할까요? 뭐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영역도 필요하고, 뭐 복지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뭐니 해도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운동에 참여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어떤 동아리 개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동아리를 유지 관리하는 동아리의 어떤 리더가 필요하겠죠. 그 리더도 필요하고 그 동아리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운동 강사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노래디 워킹을 열심히 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걸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도법의 노하우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된 강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건강하고 나로 인해서 타인도 건강하고 그러면 모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그게 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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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북유럽처럼 아주 건강한 나라가 되겠죠. 우리 한국 걷기 노르딕 워킹 협회는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좌를 이렇게 해드린 이유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40대 이후가 되면 근육이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근감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굽히는 근육이 있고 이두근, 펴는 근육이 있습니다. 삼두근. 근육이 빠져나갈 때 굽히는 근육보다는 펴는 근육이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 펴는 근육을 항중력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중력에 저항하는 근력. 예. 우리는 중력을 이겨내고 중력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신체 활동을 하는데 저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걸어다니기 싫고 왜 힘드니까 앉고 싶고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왜? 허리를 이렇게 쫙 펴는 게 이제 펴는 근육이잖아요. 이게 항중력근인데 척추기지근 뒤쪽에 있는 우리가 등 뒤쪽에 이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어떻게 눕고 싶죠? 누우면 활동량이 줄어들겠죠.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내 몸 전체에 있는 근육이 싹싹싹싹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당뇨가 온다. 당뇨. 네. 자, 이렇게 근감소증에 대해서 당뇨하고 연결시켰을 때 우리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감소증의 국내 기준은 2018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내 키를 밑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면 170이다. 그러면 171.7 내 제곱분의 체중 70kg. 뭐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툭 튀어나오겠죠. 그 값이 6.4 이하면 근감소증으로 봅니다. 여자는 5.2 이하면 근감소증. 자, 여러분들 키는 알고 있으니까는 몸무게가 키 알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에 가장 많나? 심장, 간, 근육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장과 간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좀 힘들죠. 근데 어떻게? 이 근육세포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뿜뿜뿜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 당뇨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율을 관리하는 거고, 이 신진대사율, 당뇨 관리는 뭐다?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진대사 하는데 신진대사율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미토콘드리아가 음식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속도예요. 그럼 이 에너지로 바꾼 걸 어떻게? 빨리빨리 바꾸면 좋겠죠. 또 빨리빨리 바꾼 이렇게 많이 바꿔 놓은 이 에너지를 전신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전신으로 보낼 때 어디를 통해서 보내겠습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신 고속도로 뭐요? 혈관이죠, 혈관. 그래서 혈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사람들 보면 아까 봤죠? 심질환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31%에 해당된다. 혈관 질환하고 연결된다. 결국 당뇨는. 자, 그래서 혈액순환, 혈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혈관 관리가 잘 된다면 혈액순환도 문제 없겠죠. 네. 자,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을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거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 자, 보시면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적 불통이요, 불통적 통이다라는 글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통자는 소통할 통입니다. 내 몸이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면 불통, 아픈 데가 없고, 불통, 어딘가 막히면 통증이 오고 아프더라. 우리 몸에서 반드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게 어디예요? 네, 대표적인 게 혈액순환이죠. 그렇다면 혈액순환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피가 순환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하죠. 일어섰다, 그죠? 그러면 심장은 요 위에 있고, 요 밑에 발끝까지 피가 내려가죠. 발끝까지 내려갔던 저 피가 중력을 뚫고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올라올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을 이렇게 내려부었어요. 이 물이 자기 혼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요? 스스로? 못 올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몸은 저 발끝까지 내려갔던 피를 다시 올려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올려보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장단지 근육이 가만히 있으면 피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정맥은 이렇게 중간중간 막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장단지 근육이 수축을 딱 하게 되면 힘을 주면 피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닫혀 있던 밸브를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피가 이렇게 뚫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중력에서 떨어지면서 이 밸브를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피가 뚫고 올라오고 다시 올라갔던 피가 누르면서 중력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닫혀요. 그러면 장단지에서 허벅지까지 피가 올라가죠. 그럼 허벅지에서 다시 어디로? 복부 쪽으로 피를 올립니다. 허벅지 대퇴사두근이 확 수축을 하죠. 그래서 장단지하고 대퇴사두근을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쪽에 있는 심장이라고 해요. 하트. 어. 아래쪽에 있는 심장이라고 해서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장단지에 딱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물. 네. 똑같죠? 이거 보여줘, 여기. 근데 이 제2의 심장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경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이게 제2의 심장 역할이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뭐 초중고 대학마저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체육대학을 가도 이게 제2의 심장이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런 혈액순환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깊이 있게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 몸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눈, 코, 눈 두 개, 코 두 개, 귀 양쪽으로 안에 폐 두 개, 콩팥 두 개, 양손, 양팔, 양다리, 양발 좌우대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근데 왜 제일 중요한 이 심장은 위에 하나만 있을까요? 심장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상하대칭으로 되어 있다. 상하대칭. 심장도 두 개예요. 근데 위에 있는 심장은 자동. 아래에 있는 장단지 심장은 수동. 이 수동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펌핑 역할을 못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하루에 뭐 7,000보 걸었다, 10,000보 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그냥 단순하게 10,000보, 7,000보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뜻하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숫자가 뜻하는 7,000보, 7,000이라고 하는 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뜻하는 것은 오늘 내가 혈액순환을 7,000번 시켰고 혈액순환을 10,000번 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내가 그냥 집에서 소파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랬더니 보행이 뭐 1200보밖에 안 나왔어요. 그 1200보인 하루를 보낸 사람하고 7000번의 혈액순환을 시킨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자,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절대 뭐 내려왔던 피가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스를 타고 장시간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어디 한 2시간 정도 달려갔다가 휴게소 도착하면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때요? 내가 신발 벗어놓고 그 이제 구두를 딱 신을 때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신발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오, 과거에는 이렇게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애국조리를 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근데 보면 꼭 픽픽 쓰러지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쓰러지는 여학생은 왜 쓰러질까? 남학생들은 차렷하고 가만히 세워놔도 약간만 다리를 꼼지락꼼지락 해도 이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짜줍니다. 피가 올라가요. 심장으로 와서 머리까지 올라가죠. 그 쓰러졌던 여학생은 이 장단지 근육이 약해서 이게 안 돼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산소 부족으로 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면 발끝, 심장, 머리가 평행이 되죠. 그럼 피가 한 바퀴씩 돌면 일어납니다. 예. 여기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은 어렵구나. 특히 근육이 약한 사람은 더 그래요. 아, 그래서 이 수동심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는 거예요. 보면 국내 연구자뿐만 아니라 뭐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 그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미국 국립보건원 이런 데서 걷기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많이 걸으니까 이렇게 20가지 정도의 걷기에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걷기는 최고의 약이다. 야, 누가 얘기했을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그냥 걷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당뇨의 경우에는 내리막을 내려오는 게 좋고. 왜냐하면 오르막 올라갈 때 혈압이 조절이 되고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혈당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고 평지에서는 오르막 내리막보다 빠르게 걸을 수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을 많이 좀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 그 당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낙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낙상 예방이 꼴 당뇨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낙상해가지고 넘어지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근육도 더 빠르게 빠져나가겠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걷기를 가지고 근육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유지는 가능해요, 유지. 근데 이 걷기마저 안 하면 근육은 빠져나간다. 근데 이 걷기를 가지고 근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다? 노르딕 워킹이죠. 그래서 노르딕 워킹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죠. 근육이 튼튼해지면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낙상을 예방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당뇨와 노르딕 워킹을 첫 번째 강좌 주제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노화되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게 달력 나이인데 사실은 이 달력 나이는 누가 그러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 맞습니다. 이건 숫자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신체 나이. 신체 나이가 떨어지게 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신체 기능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게 되는데, 자, 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달력 나이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럼 신체 나이도 40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진다. 나이가 50, 60 들어오면 신체 나이도 50, 60 들어오고 나이가 70 되면 신체 나이도 70. 서로 마주 보면서 직진을 해요. 계속. 언젠가는 만납니다, 이게. 그 언젠가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노인성 질환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을 아까 봤던 그 건강수명, 고통수명 그 그래프 기억나죠? 그 그림. 그때 건강 수명이 끝나고 고통 수명이 시작되는 이 온, 모비디티 온셋이라고 하는 요 지점.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이는 더 먹게 되죠. 그리고 신체 나이도 더 늙어집니다. 이게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서로 겹치겠죠, 이렇게. 겹치면 겹칠수록 다양한 질병들이 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지점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이 지점. 예, 노인성 질환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통 수명으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9988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두 개가 안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계속 70, 80, 90 와도 내가 신체 나이가 앞으로 안 가면 돼. 어떻게? 뒤로 빼가면 돼. 신체 나이를 더 젊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근육입니다, 근육.
이분이 올해 88세인데, 국내 최장수 바디빌딩 선수고, 어, 88처럼 안 보이죠? 온몸에 이렇게 근육이 엄청나요. 이분 이제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유튜브, 유퀴즈에도 이분이 출연했습니다. 정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어, 달력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한 신체 나이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 성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면 인생 성공했다 그러죠. 자, 근육이 빠져나가면서 낙상이 왜 위험한가 보시면, 짠짠짠짠짠짠, 과당 했다. 그러면 어디가 부러지면 병원에 수술합니다. 수술해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근육은 빠져나갑니다. 주당 10에서 20% 정도 빠져나간다 하죠. 그럼 한 달이면 50% 빠져나가요. 예. 이게 뭐예요, 아까? 이소연 박사 우리 봤던 거 똑같죠? 건결핍 증후군입니다. 건결핍 증후군. 일종의 우주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사지 쪽에 있는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는 이 피가, 체액이 팔다리 쪽으로 안 갈라 그럽니다. 왜? 가면 못 들어오니까는 몸통 쪽에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그러면 몸통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보세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 그다음에 또 체액이 엄청 빨리 많이 돌아오겠죠. 그럼 심장이 부담을 받고 이 심박수가 빨라지고 이게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몸통 쪽에 체액이 많아지면 호흡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기침하는데도 힘이 못 들어가고 우리 요 코나 요 기관지 쪽에 가래가 이렇게 쌓여도 이걸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는. 그 폐렴이 오죠. 자, 그래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니까는 피부 욕창 오고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수분 배출도 잘 안 됩니다. 수분 배설이 안 되는 거는 요로결석하고 요로 감염이 생길 수 있죠.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섞이게 되면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이 낙상으로 발목에 골절됐다. 그래서 수술했어요. 6개월 안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낙상 아주 무섭죠.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지 근력을 키우는 거고, 하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걷는데, 그냥 일반 걷기 가지고는 근육을 유지시키지 올리지는 못해요. 그 근육을 올리려면 어떻게? 노르디 워킹을 하시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제가 좀 쉬었다가, 제 2편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